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미뤄두었던 미국에서 미용사 되는 방법에 대한 Q&A 시간을 마련하였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아들이 학교에 안 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 급히 촬영을 하느라 뭐 머리고 화장이고 그냥 집에 있는 상태로 촬영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의 기준은 제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 기준이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각 주마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 살고 있는 주에 알아보시면 더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길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 타임라인을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클릭해서 원하시는 답변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민을 온 케이스예요. 남편이 미국 사람이라서 저희 신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이미 된 상태이고요. 답변을 드리기 앞서 이 미용사가 되려면은 신분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영주권자이시거나 아니면 시민권자이시거나 아니면 뭐 워킹 비자가 있으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분이 해결이 되신 다음에 라이선스를 따시는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미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제 도대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미용사가 되기로 결정했으면 우선 이제 집 주변에 갈 수 있는 학원, 학교를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보시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구글에 치면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 받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선 찾아가세요. 찾아가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학생들을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주고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제가 이렇게 백날 말씀드려봤자 저한테는 정보를 많이 못 얻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각자 학원마다 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겁을 내지 마시고 집 주변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학교를 찾아가셔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 이제 두 군데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학원, 그런 사설 학원이었고,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 말을 듣고 이제 그 사설 학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를 따려면은 1200시간을 이수를 해야 코스메톨로지 라이선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따지면 이제 한 12개월 코스인데 금액을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만 받고 그러냐고 받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대부분 론을 받거나 학비 혜택을 받는데 이것저것 두들겨봐도 별로 할인 혜택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나와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또 가서 이제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이제 상담을 제대로 받은 거죠. 그랬더니 금액이 거의 800만 원 가량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설학원에서는 2천만 원 불렀는데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니까 1200만 원으로 금액이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간단한 이유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하게 되었죠. 자, 여기서 말씀드릴 게 학교의 차이는 뭔가요?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나요? 자, 미용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 사설학원 중에는 뭐 이름이 없는 그냥 동네 학원도 있겠지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아베다라던가 폴 미첼이라던가 뭐 그런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그런 브랜드 학교.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용 학원에서는, 미국 기준입니다. 한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미용 학원에서는 배울 수 있는 정보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많이 배워서 졸업을 하지를 않아요. 이 미용 학원을 가는 이유는 단순히 라이센스를 따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만 받으면 어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브랜드 학원을 가더라도, 브랜드 학교를 가더라도 우리 상상으로는 뭐 많은 정보를 얻고 뭐 좀 체계적인 뭔가를 배울 것 같지만 막상 가면은 그냥 배우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기준으로는 그리고 저의 같이 학교 나온 친구들 얘기랑 또 그런 브랜드 있는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그 친구들의 말을 다 조합을 하면 학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아무 데나 우선 가서 라이센스를 따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그 원하는 곳이 학교가 있고 그러면은 가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난 뭐 그런 거 별로 상관없고 아무데나 가도 괜찮다. 그러면 저는 학비를 따져서 저렴한 곳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학원이어도 다 잘 가르쳐줘요. 그 수준에 맞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이선스를 따기 위한 학교라든가 학원에서는 많이 가르쳐주지를 못해요. 우리는 거기 그냥 달랑 있어봤자 1년 미만 되는 그 짧은 기간만 다니는데 라이선스 공부까지 하고 또 헤어컷도 배우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별로 배우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정보만 배울 뿐이지 그렇게 어드밴스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없다는 거. 고로 비싼 돈 내고 굳이 좋은 학교를 갈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브랜드 학교에 가서 좋은 점은 졸업을 하고 나면 그 브랜드와 연계된 미용실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바로 뭐 어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던가 그런 식의 베네핏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라이센스만 따는 조건이면 집 근처에 있는 곳을 다 알아보시고 금액이 괜찮은 곳으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플로리다는 라이센스 그 코스메톨로지 라이센스를 따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시간을 이수를 하면 선생님이 이제 스테이트 보드 exam을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신청서를 써주세요. 선생님이 사인 꽝꽝 해서 이 사람은 1200시간 이수를 했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지정된 기관에 가서 이제 라이센스 시험을 컴퓨터로 보는 거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머리를 자르는 그런 실기 시험은 없고요. 컴퓨터로 다 돼 있어요. 컴퓨터로 이렇게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theory, 하나는 theory고요. 그러니까 이론 수업이고 하나는 클리니컬인데 이제 컴퓨터로 뭐 염색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이제 그거를 직접 뭐 잘라야 하는 게 정석이겠지만 플로리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따기 쉬운 주 중에 한 주라고 들었어요. 다른 주에 비해서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물어보시는 게 머리만 하는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주는 잘 모르겠지만 플로리다는 코스메톨로지 라이센스를 그러면은 그 코스메톨로지 안에 네일 테크니션도 들어있고 뭐 피부 관리하는 것도 들어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일테면 토탈 패키지 같은 자격증이라서 이거를 따면 거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굳이 머리만 하는 거를 빼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코스메톨로지 하나 따면은 그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이 코스메톨로지 라이센스 하나만으로 그냥 네일 테크니션이 될 수도 있고 뭐 머리 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사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한 그 안에 다양한 장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머리만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말 다 필요 없고 정말 머리만 하고 싶다 그러면 barbering license도 있어요. 그건 이제 말이 barber 이렇게 하면 이제 남자 머리만 하는 것 같은데 barbering license와 cosmetology license의 차이는 그분들이 이제 레이저를 써요. 제가 밑에 사진을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레이저는 코스메톨로지스트는 합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칼로 돼가지고 이렇게 스킨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거는 이제 저희는 못 쓰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그런 차이고 바버링 하시는 분들도 염색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우고 근데 이제 바버링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다인 거죠. 이제 면도 해주고 머리 잘라주고 염색도 배우긴 하지만 거의 그들은 이제 염색은 하진 않고 대부분 다 헤어컷만 하시는 분들이고 주로 남자를 주로 상대를 하시죠. 코스메톨로지랑 비슷한데 이제 그들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다만 코스메톨로지 라이센스를 따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헤어만 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 따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죠. 깔끔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2년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제 라이센스가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미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는 조금 하셔야 돼요. 영어는 제가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미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기술직이고 그냥 뭐 잘만 자르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 잘 자르기 위해서는 이 손님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데
말이 안 되면은 그냥 뭐 사진만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분들은, 이 미국 사람들은 스몰 토크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물론 이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반응 딱 보면 알죠. 아, 말하기 별로 대화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럼 이제 내버려 두면 되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주저리 왔다리 갔다리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미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눅이 많이 들죠.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초보는 항상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는 잘 못 자르더라도 약간 프렌들리하게 하면서 이제 사근사근하게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제 점점 실력을 쌓고 그러는 건데, 말이 안 되면 많이 위축이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영어를 아주 그냥 막 뭐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생활 영어 정도는 하실 줄 알고,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 정도는 알아듣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영어 정도만 하시면 학교에 오는 친구들 모두 다 머리에 관련된 용어들은 모두 생소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말만 영어다 뿐이지 다들 생소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다 그 책을 보면서 익혀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 관련된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셔도 돼요. 다 이렇게 그 11년 이내에 습득을 하게 되세요. 근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외에 관련된 뭐 친구들과의 대화라던가 뭐 그 외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시면 학교 생활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예. 이 정도의 생활 영어는 할 줄 아셔야 돼요. 너무 꿀벙어리고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러면 약간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한다는 거. 아무래도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조금은 하셔야지 좀 일하는 데 편하실 거예요. 라이센스 따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떤 주는 라이센스를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는 주도 있어요. 뭐 뉴욕이랑 캘리포니아였나?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되는 주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미용을 하시던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혹은 오실 예정으로 한국에 자격증이 이미 있는데 이거를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은 그렇다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에서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딴 자격증을 그거를 다 미국말로 번역을 하고 공증을 받고 뭐를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보아하니까 미국이 그걸 엄청 까다롭게 이렇게 패스를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하는데 더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의 뜻은 어떻게든 하면은 트랜스퍼가 되는 주도 있는데 이들이 그 요구하는 추가적인 자료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여기 와서 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트랜스퍼를 아예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할 수 있기는 있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공증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단어가 하나라도 틀리면 빠꾸로 맞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질문을 많이 받았던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그 미용사마다 벌이는 천차만별이죠. 이거는 뭐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왜냐면은 잘 나가시는 분들은 뭐 염색 한 번 하면은 뭐 한국 돈으로 3-40만 원 그냥 바로 불러버리고 헤어컷이랑 뭐 스타일링까지 들어가니까 뭐 300불 같은 거는 뭐 그냥 쉽게 버시니까요. 그렇게 벌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당 페이를 받아요. 거기다가 이제 손님들이 주시는 팁을 얹어서 제가 갖고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연봉은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2019년 작년 기준으로 또 보니까 헤어스타일리스트의 연봉은 대부분 12,000불에서 25,000불 이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역시 본인이 하시는 일에 따라 다르다는 거. 자, 저 같은 경우는 일하고 있는 살롱이 지금 프랜차이즈 살롱이에요.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의 브랜드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블루클럽이라는 곳을 예를 들게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염색이나 파마 같은 걸 하지를 않아요. 제가 하는 곳은 그냥 무조건 헤어컷만 하는 곳이에요.
제가 헤어컷을 워낙 좋아해서 여기를 선택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는 시간당 페이를 주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도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게 되었죠.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 바로 졸업을 했고 초보고 저한테 오는 손님도 클라이언텔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예를 들어 풀 살롱에 취직을 했다고 해보세요. 취직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잘 뽑아줘가지고 일을 구했다고 치면 저한테 오는 손님이 아무도 없겠죠. 제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일하는 지금 이 프랜차이즈에서는 워크인이라고 그냥 예약 없이 바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손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설사 손님이 없다고 해도 시간당 페이가 나오고, 그런 다양한 이유로 저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굳이 돈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많이 벌지는 않아요. 그런 염색을 하거나 파마하거나 다른 그냥 다양한 스타일링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은 돈을 확실히 많이 버세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일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일을 좀 오래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있거나.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의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저를 뽑아준 매니저랑 얘기가 잘 통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있게 된 거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다른 서비스를 헤어컷만이 아닌 다른 걸 하시면 돈은 훨씬 많이 버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이렇게 딱 잘라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냥 일반 풀 살롱, 여기서는 이제 머리 염색도 하고 모도 하고 다 하는 것을 풀 살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일하는 차이점은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페이를 받지만 풀 살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취직을 할 때 이렇게 미용실과 미용사와 딜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50대 50으로 한다고 칩시다. 저희는 갓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게 페이가 세지가 않아요. 50대 50이란 얘기는 예를 들자면 서비스가 100불이라고 할게요. 염색을 하고 100불이면 저렴한 편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100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50대 50으로 딜로 미용실에 취직을 하신 분들은 50불은 미용실에 주고 50불은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이제 그 위에다가 팁을 얹어주면은 그 팁도 본인이 갖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미용실에서 딜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는 미용실에 의자를 렌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말이 미용실에서 의자를 갖고 있는 거, 즉 본인 사업인 거예요. 그 의자 하나가 자기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렌트비를 내야 돼요. 한 달에 그것 역시 천차만별이라 제가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가 다 내는 거예요. 그 이제 한 달에 렌트비가 얼마라고 했으면 우리 월세 내듯이 그 의자에 대한 금액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미용실과 나누진 않지만 한 달 한 달 내야 하는 렌트비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역시 본인 클라이언텔이 많지 않으면은 절대 비추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초보한테는 절대. 그거는 이제 오래오래 하셔가지고 이미 자기를 따라다니는 손님들이 많을 경우에 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절대 렌트하는 거는 절대 비추합니다. 학교 졸업하자마자 렌트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이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어요. 얼마나 일을 해야 되나요? 이건 역시도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이제 천차만별인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이제 최소 6시간, 최대 8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정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것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역시 미용실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매니저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아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일하기 좀 한데 그래도 밤에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되게 가족적이기 때문에 밤에 별로 손님이 없어요. 밤에 일을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모든 이제 매장에 있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이제 take turn을 하죠. 이제 밤에 일하는 걸 다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셔야 돼요. 누구나 다 밤에 클로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클로징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한국처럼 밤에 바쁘진 않고 여기는 오전이나 오전 때에 많이 더 손님이 많다는 거,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한국 미용실과 미국 미용실의 차이는 뭔가요? 지금 학교 졸업한 지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저는 아직 초보잖아요. 한국 미용실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뭐 미용실에서 바로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수습을 거치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승급 시험도 보고. 근데 미국은 그런 체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진짜 원하는 큰 미용실에 들어가서 뭐 어시를 얼마큼 한다던가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은 저처럼 그냥 바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런 어시의 개념이 필수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바로 맨땅에 헤딩이에요. 아까 학교 얘기하다가 얘기를 끝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라고 해서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그냥 옆에 와서 조언만 해주는 단계지 붙들고 옆에 와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미국 미용실 또한 자기가 진짜 큰 원래 가려던 아주 원하는 그런 팬시한 살롱이 아니고서야 저 같은 그냥 미용실을 고르면 바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매니저가 뽑아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초보인데 하나도 연습도 안 했는데 손님 머리 그냥 막 망치고 그래도 되는 거냐. 근데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초보인 시절은 있잖아요. 연습을 해야 늘어요. 어깨 너머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잘라봐야 늡니다. 근데 계속 어시만 하고 이렇게 몇 년 하면은 감이 올 것 같아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하는 지금 프랜차이즈를 결정한 이유는 매니저가 저한테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곳에서 시작해야 그 비싼 미용실보다 주눅도 덜 들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용기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절대 제 말을 오해하고 듣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손님들의 머리를 망치기 위해서 이곳에 간다기보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헤어컷 하나에 60불 정도 하는 그런 비싼 미용실에 간다고 합시다. 자기가 학교를 갓 졸업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손님을 받았다고 쳐봐요. 근데 이 손님은 그만큼의 기대치가 클 텐데 이제 그만큼의 헤어컷을 못 해주면은 본인도 주눅 들고 본인도 우울하고 손님도 기분 나빠하고,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저렴한 14불짜리 헤어컷은 아무래도 누구에게나 초보 시절은 있고 초보 시절을 견디기에 더 나은 그런 환경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하이엔드 팬시 살롱보다는 저 같은 초보들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편한 곳에서 시작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착착 실력이 어느 정도 늘면 대부분 좋은 미용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직업이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꼭 미용이 아니더라도 전문직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작은 회사에 시작하다가 이제 뭐 이력도 쌓이고 그러면 이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시간당 페이를 받으면서 이제 쭉쭉 하는 건데, 저는 헤어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그리고 염색보다는 제가 스스로 뭔가를 창조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뭔가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헤어컷이 좋아서 손님도 손님이거니와 기술도 기술인데 저는 헤어컷이 좋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학교를 갓 졸업한 초보에게 기회를 주는 미용실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항상 취직이 더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1, 2년 정도 실력을 쌓으신 후에 자신감이 붙으면 이제 좋은 곳에 가서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정이 다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곳을 간다고 하니까 저희 선생님도 그렇고 약간 좀 실망을 하셨어요. 왜 미용실에 가서 풀살롱에 가서 이것저것 하고 이런 걸 기대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이제 여기 프랜차이즈를 간다고 하니까 거기를 돈도 많이 못 버는 거기를 왜 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신껏 와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된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2년이나 다니는 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저의 스타일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손님과 두세 시간 붙어 있으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헤어컷을 하면서 이제 로테이션 되는 그런 게 제 성격에는 더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가면서 미용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나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에 어린 나이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로 이민을 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미용을 생각하진 않았지만 미국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찾다 보니까 이제 미용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자기 본인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30대고 뭐 40대도 있고 또 늦게는 50대 분들까지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나이가 조금 걸리는데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배움에 있어서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이렇게 뭐 나이 들어도 미국에서는 전혀 제약 같은 건 없습니다. 없지만 너무 나이가 늦게 되면은 배우는 속도도 약간 좀 더디게 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나이가 어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미용실에서도 컴퓨터를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 것도 약간 더디실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제약이 약간씩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괜찮으시면은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헤어컷만 하면은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염색이라던가 펌 같은 걸 하시면은 장시간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용사가 된 계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 온 케이스인데 저는 미국에 한국 살 때 이제 뭐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어요. 워낙에 한 군데 이제 있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무역회사도 다니고 그리고 뭐 여행사 가이드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일 뭐 그 외에 잡다한 알바들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미국에 오다 보니까 다른 분들처럼 그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일을 시작할 만한 일들이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는 평소에 좀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냥 저는 바로 서빙을 시작한 거죠. 그냥 딱히 미래에 대한 구상 없이 뭐 딱히 그 당시에는 뭐 끌리는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끌리는 직업이 있었다고 해도 그때 상황이 제가 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갓 결혼해서 저희 둘 다 무일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 맥스 낳기 전까지 계속 서빙 일을 했죠. 이제 식당은 정말 이것저것 처음에는 일식집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펍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 하고 뭐 그냥 잡다하게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저희 남편 머리를 몇 번 자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만은 이제 흥미가 좀 생기더라고요.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원래 손으로 뭘 만지고 뭘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또 워낙 또 끈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또 걱정을 하는 거죠. 큰돈 쓰고 또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간 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하다가 때려칠 거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아규먼트도 있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 낳고 한 2년 지나니까 이거는 아무튼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든 안 되든 도전해볼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적성에 맞아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적성에 맞아서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요. 한국에서 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용사 도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늦게나마 제가 지금 미국 나이 35살에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발견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됐을까 이렇게 그래서 너무 잘 선택한 것 같고 고민을 잘 해보셔서 본인한테 맞겠다 싶으면은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미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릴게요. 좋아하면 하세요.
머리를 좋아하고 뭔가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좋아하시고 이러면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냥 좀 만만해 보이고 그런 의도라면은 저는 비추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용도 약간 뭐 아트의 일종이죠. 아티스트죠, 일종의. 뭔가를 이제 뭐 배워서 하는 거지만 본인이 다 이렇게 봐가지고 손님 얼굴에 맞는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추천을 해서 본인이 이제 미용사가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돈이나 한번 벌어볼까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실력이 빨리 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 눈치를 채죠. 이제 이 사람은 머리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본인도 우울하시고 원하는 식의 수입도 안 올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저는 이제 먼저 가족분들 머리를 잘라보고 좀 본인이 보기에도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얼만큼 이 직업을 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뭐 나이야 뭐 남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미국에선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본인이 확신이 있으시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 심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비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은 나중에 미용실에 직접 오시면 난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일 가기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확신을 가지고 얼만큼 이 일에 진지한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진짜 좋아해서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도전하시고요.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다음은 초보 미용사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초보 미용사는 초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맨 땅에 헤딩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심을 꺾고 이제 주변에 있는 미용사분들한테 스타일리스트들 분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일도 있고 한데 이런 거 할 때 존심 버리고 이제 하셔야 돼요. 상처받는 날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여긴 되게 직설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됐어요 이러고 집에 가가지고 울거나 그러잖아요.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거 좀 아닌데 너무 짧게 잘랐는데 그리고 너무 길면 좀 더 자르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길이가 매칭이 안 되면은 이렇게 자기들이 거울 보면서 여기 좀 길지 않아? Is it just me? 이러면서 이제 막 컨펌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렇게 노련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보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설사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냐고 아니면 한 지 얼마나 됐냐고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은 이미 이제 스타일리스트의 그 초보스러운 모습을 읽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다가 능숙하게 하면은 그런 질문 아무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한지 단지 2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그 꼴랑 2년 됐다고 좀 약간 노련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게 티가 덜 나는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전혀 안 해요. 이제 1년 넘어가면 그런 질문 안 해요.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약간 자신감이 붙어서. 근데 처음에 학교 졸업하면 그게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100% 물어보죠. 이제 미용 얼마나 있냐고. 그러면 이제 뻥튀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학교 졸업하고 예를 들어 한 달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손님이 이제 물어봐요. 얼마 미용한 지 얼마나 됐냐고. 그러면 이제 학교 졸업한 지 한 달 됐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첫 직장이라고. 그럼 손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설사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컷을 줄 수 있다고 해도 학교 졸업한 지 한 달 됐다 그러면 손님 멘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선의의 거짓말을 조금 하셔야죠. 학교에서도 손님은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1년 보태가지고 1년 5개월 됐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또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해서 몇몇 질문에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막상 영상을 제작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질문들도 있고 해서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밑에 또 달아주세요. 제가 나중에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에 오셔서 미용사로 도전하시려는 분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다 이제 라이센스 따고 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서 알아보시고 라이센스부터 따시는 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